그 생전에 저도 여러 번 이제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7번째 논점입니다. 4.3 주동자 김달삼,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등용은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예. 4.3 주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주동자들인데 이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됐다는 것은 김일성 정권 수립에 최선봉에 섰다고 보는 거죠. 이 대회가 해주에서 있었죠? 예, 해주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신은 이 밖에도 몇 분 더 있어요? 3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4.3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네네네.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북한이 좋으니까 북한으로 이제 간 거죠. 예, 거기에는 김달삼이 장인 강문석이도 갔고, 그 다음에 고경흠이라고 제주도에서 아마 공산주의 활동하는 데서는 최고 거물입니다.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신간회도 관여했고, 카프 거기에도 관여를 했고, 그 다음 만주, 그 다음에 중국 상해 같은 데 가서도 아주 활약을 많이 한 거물인데, 하나는 송성철이라고 여운형이 딸 여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남편인데 해방 직후에 지금 서울 광장에서 사람들 모여놓고 연설하는데 여운형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놈인데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니까 저 친구 어떤 친구냐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 해가지고 데려오는 게 송성철인데 하는 게 보니까 똑똑하니까 저 딸을 자원 사이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사람도 국회의원 됐고 나중에 북한 외무성 중국 파견돼서 참사관까지 지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남로당 숙청될 때 6.25 끝나서 53년도에 박헌영이 숙청할 당시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숙청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해주까지, 그러니까 제주도를 탈출해서 해주까지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김달삼이 이른바 투쟁 보고서를 해주에서 낭독을 해서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것이 연설한 내용이 문창송 씨라는 분이 한라산은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극비 제주도인민 유격 때 투쟁 보고서라는 그런 문건인데 이게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했거든요. 그것이 작성되고 그걸 주요 골자로 해서 연설을 했죠. 그 문헌은 가리방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등사판 인물인데 어떻게 이 문헌을 입수를 하신 걸까요? 그것은 4.3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화북지서장을 하고 있던 문창송 씨가 경위 당시에 이덕구를 생포하든지 사살하려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작전에 투입된 부대가 제주도 출신들은 약간 경찰관들을 좀 의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서북청년단으로 조직된 작전조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덕구는 사살이 됐고 이덕구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직속부와 양생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수해 가지고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작전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문창송 씨가 그 당시 남도당 인민 유격대 중에서 소대장급을 하나 검거를 했거든요. 검거를 해서 이걸 아주 순화를 해가지고 귀순하도록 전향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네는 완전히 그 몰살된 줄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점심밥도 해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그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영순 지서장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너 왜 중대장급도 그 같은 동네니까 전향을 시키라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중대장을 만나니까 너 부모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전향을 하면은 너네 부모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설득에 이제 순화되어 가지고 내려왔죠. 와서 보니까 부모네가 살아있고 자기도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덕구를 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근데 그날 작전하기로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할 테니까. 근데 이덕구가 밤에 꿈이 좀 이상하더라고 하면서 자꾸 어디에 그 가려고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니면 이거 어디 가면 또 연락 어디로 갔다 하는 걸 연락하기도 그렇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비가 오든 뭐 하든 오늘 작전하도록 하니까 그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포위를 해서 이덕구는 사살하고 그 양생돌은 생포해서 그걸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화북지서장 하다가 경찰국으로 와가지고 경비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래서 놀아준 것을 자기가 이제 압수했던 거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십시오 보내가지고 그 자식이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기증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덕구 양생돌이 가지고 있었던 문헌. 예. 빨치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4.3 주도 세력 측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했습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지금 좌파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인용은 하지 않죠. 이건 거의 무시해서 이것이 거기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 잘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잘 일이 아니라 전혀 인용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존재 자체는 알고 있고 예. 이것도 4.3을 일으킨 측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네. 인용은 하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이 책을 발간을 했죠. 그러나 그걸 배분은 안 했습니다. 뭐냐면 제주 4.3 사건 자료집이 되는 것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4.3 특별위원회 명의로 1권으로부터 11권까지 발행을 했는데 12권도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예 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입수를 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 한라산은 알고 있다. 그 전문이 거기 게재가 되어 있다 이거죠. 한라산은 알고 있다. 그 문창송 선생님이 쓰신 책은 네. 서장님께서 한 권 주셔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정식 출판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비매품으로 말하자면 배포한 예. 걸로 보입니다. 그 당초에 그것을 한 1000여 권 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기회에 이것을 또 더 인쇄하도록 해서 한 1500부 정도 해서 전국에 이제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판되고 그 유족을 만나 가지고 이거 좀 더 발간하자 이렇게 절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실행은 못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이 문서 투쟁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고 이것을 4.3 주동자들이 만들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남로당이 작성한 1차 자료로서 직접 쓴 거니까 1차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 있습니다. 보면은
몇월 며칠 날 어디를 습격해서 예. 몇 명을 죽이고 예.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7월 24일까지 그게 이제 쭉 일지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작전 계획서부터 중앙당에서 내려와서 지시했다는 거, 같이 회의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 그리고 김익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김달삼이하고 이제 회합을 2번이나 하고 또 김익렬이 앞에서 칼빈 실탄 15발 그 지원받은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김달삼이가 직접 작성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단언을 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고. 문창송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문창송 선생님은 이 소위 투쟁 보고서를 예. 김달삼이 해조에 가서 예. 그 회의장에서 예, 연설. 네, 직접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더군요. 예, 예.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문건에는 제주 4.3이 왜 폭동이고 반란인지를 자기들 스스로 아예 토설을 했습니다. 예, 예. 네. 그 생전에 저도 여러 번 이제 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